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3 국 아이서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경쾌하게 나갑니다. 연비는 어떤 편인가요? 저는 원리 음료만 좋아해요. 단점은 서비스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냉각수 탱크가 터지거나 워터펌프가 터지거나 경차인 스파크로 왜 이걸 또 사냐. 고질병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GM대호 시절 출시된 젠트라의 후속 역할로 출시된 차량으로서 2013 JD파워 신차 만족도 평가에서 소형차 부분 1위에 올랐었던 소형 세단 및 해치백 차량인 바로 쉐보레 아베오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쉐보레 아베오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쉐보레 아베오 차주분을 만나러 강원도 원주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볼보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34살 아베오 차주입니다. 벌써부터 약간 구미가 좀 당기는 게 볼보 자동차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차는 쉐보레. 볼보 차를 정비한다고 해서 볼보 차를 타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볼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제 벤츠에서도 정비를 했었습니다. 벤츠에서 근무할 때도 아베오는 아니고 이제 임팔라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지금 느낌이 쉐보레 차량만 2대가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스파크를 탔었습니다. 예? 쉐보레 차만 지금 3대째? 네, 그렇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5년식 쉐보레 아베오 해치백 차량이고 1.4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트림은 이제 LS 스탠다드 트림이며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 추가 옵션은 ECM 룸미러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3년 2월경에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 이제 엔카에 500만원 올라와 있던 거를 내고를 한 100만원 정도 해서 4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총 주행거리는 13만 4,700km를 달리고 있고요. 구매 당시에는 12만 4,000km 정도 된 거를 구매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쉐보레 스파크, 쉐보레 임팔라를 탔었고 임팔라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스파크도 가지고 있구나. 스파크는 이제 동생 줬습니다. 탈 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임팔라는 이제 주말에 장거리 갈 때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성 오랜만에 쉐메를 제가 Chevrolet. 만난 것 같은데 쉐보레 아베오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볼보에 입사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막내 직원이 서킷을 다니는 이제 아마추어 레이서였어요. 그 친구는 이제 K3 쿱 수동으로 이제 경기 나가는 친구였는데 저도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차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서킷이나 다녀볼 요량으로 이제 구매는 했습니다만 아직 이 차로 서킷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 차는 자동 변속기 모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수동 변속기로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일단은 차를 구매할 때 차종보다도 수동 변속기가 가장 먼저 고려 순위였어요. 요새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수동 변속기를 만들지 않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아예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조금 느껴보자 수동 변속기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1.4 가솔린 해치백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1.5 가솔린 세단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근데 이 차량이 이제 해치백이랑 세단 이렇게 나뉘는데 세단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뒷모습이 뭔가 오리 궁둥이 같은 애매하게 생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불호여서 해치백으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오히려 못생긴 건 이 해치백이 훨씬 더 못생긴 거 아니에요? 해치백 불모지의 나래답게 우리나라에서 해치백은 제사도 못 지내줘요. 무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맛인 것 같습니다. Chevrolet. 쉐보레 아베오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아 시드라고 외국에서만 파는 모델인데 빨간색 시드 수동이 한 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탐난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정비사다 보니까 그러면 수출차들은 부품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에 이제 약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거죠. 그 다음 고려했던 차종이 이제 K3 쿱 1.6 수동, 그 다음에 아이서티 마찬가지로 이제 수동 구매를 고려했었는데 차가 아이서티나 이제 K3 쿱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도로에서 흔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 희소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이걸로 오게 되었습니다.
쉐보레 아베오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1190km, 1200km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1.4 터보에 수동 변속기를 장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쾌하게 나갑니다. 엔간한 2000cc 차들보다 빠른 것 같아요. 이 차량 4기통 1.4L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140마력의 20.4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컴팩트한 차체 크기도 봤을 때 출력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차의 외관에 마음에 드는 점이 이제 앞에 라이트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이제 겉에 커버가 깨져서 분실된 것처럼 안에 동그란 렌즈만 이제 남아있는데 이 차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차량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상하단이 분리된 크롬 듀얼 메쉬 그릴이 쉐보레만의 패밀리 룩을 연출을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소형 해치백 차량인 아베오만의 컴팩트한 디자인이 인상이 깊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RS 전용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 손잡이가 C필러 쪽으로 옮겨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깨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스포일러 느낌의 상단부 약간 날개가 다운포스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 입체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크롬링 테일램프가 그런 세련된 인상을 추가를 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후면부가 날렵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의 연비는 어떤 편인가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 차의 연비는 수동 변속기다 보니까 시내에서 그냥 대충 편하게 타도 9에서 한 11km, 고속도로에서 100km 항속으로 하면 거의 17에서 20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하시는 주행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도로의 흐름보다는 좀 빨리 달리는 편이고 차 없으면은 미친놈 됩니다. 지금 차주님 외모는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젠틀하신 분 잘 없는데, 그래서 안 보일 때 합니다. 그리고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서 어떤 거 주의하고 계세요? 저는 분리 고급류만 주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쉐보레 차량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 알겠어요. 존중해요. 무조건 고급유라고요? 네, 근데 요게 또 제 직업 특성상 고급류랑 일반유랑 엔진 안에서 작용되는 효과를 저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쏘는 차들한테는 고급류를 넣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어떤 모드를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여느 쉐보레 차들이 그렇듯 쉐보레 차는 주행 모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거의 출퇴근 용도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시내가 9, 고속도로 1 정도 비율로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10km에서 11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유하는 패턴이 주유 게이지 이제 절반 조금 아래로 떨어지면은 주유소 가서 이제 고급유로 가득 주유를 하는 편입니다. 고급유가 저희 동네 이제 한 1,800원, 1,900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상태에서 이제 가득 주유를 하게 되면 6에서 7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주행할 수 있는 총 주행 가능 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다고 볼까요? 500km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차가 이제 1.4 에코텍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을 이제 크루즈, 트렉스, 아베오 이렇게 이제 쉐보레 소형 라인업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튜닝 부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차량의 희소성을 약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도로에서 제 차이기도 하지만 진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 해치백 모델은 어딜 가나 사람들 한번 눈길도 끌고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이 쉐보레 아베오 평생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평생은 아니겠죠. 그래도 얘가 좀 팔렸는데 국내에서. 그 정도로 제 아이, 내리 속에는 처음 보는 차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차량은 이제 아무래도 소형 해치백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거주 공간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앞좌석을 편하게 세팅했을 때 뒷좌석은 사람을 앉으라고 만든 자리인가 약간 싶을 정도로 좁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해치백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 2열 시트가 6대4 폴딩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큰 짐이나 부피가 큰 무언가를 이제 실을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럼 이 차량으로는 뭐 차박이나 캠핑, 차크닉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쉐보레 아베오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소형차다 보니까 방음, 방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팔라와 비교하면 아예 비교 조차의 상대도 안 되죠. 이거 타다가 임팔라 타면은 야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쉐보레 차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이제 문제인데요. 서비스 센터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동네마다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쉐보레 같은 경우는 원주에는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2개도 이제 시내콘이랑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번 가려면은 마음 먹고 가야 됩니다. 원주의 인구 수가 제가 알기로 약 4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서비스 센터 쉐보레 하나 있고 완전 외곽에 있는 서비스 센터 하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가 별로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사악하지 않나요? 맞아요. 많이들 좀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쉐보레 차는 현대 기아차 대비 수리비를 0.5배는 일단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생산 쉐보레가 있고 이제 해외 생산 쉐보레가 있는데 국내 생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한 정도인데 임팔라 같이 이제 해외 생산 쉐보레들은 수리비가 이건 뭐 거의 독삼사 뺨 한 20대 슈레 치는 정도로 비쌉니다. 네. 차주님께서 지금 쉐보레 차량만 3대째 타고 계셨고 처음에 벤츠 AS 센터에서 정비사를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볼보 AS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정비사로 이 서비스 센터의 전체적인 뭐 접근성이나 이런 점수를 매겼을 때 쉐보레, 벤츠, 볼보 가장 1등은 어떤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보가 이제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 서비스 센터도 볼보는 보통 시내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항상 이제 매년 이런 정비업계에서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CS 평가를 하는데 볼보, 렉서스가 이제 공동 1등 아니면 볼보가 1등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쉐보레 CS 고객 만족도 평가는 저기 밑에 제가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차의 실내 디자인이 좀 아쉬운데요. 굉장히 딱딱한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형차에서 뭐 고급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세련되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고급감, 세련됨 이런 거랑 전혀 거리가 먼 재질을 채택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계기판이 이제 보통 타코미터가 RPM 게이지가 이제 아날로그로 돼 있고 속도계가 이제 디지털로 돼 있는데 이 방식이 이제 가장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타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차주님 이제 고질병들 뭐가 있을까요? 고질병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흔히 알려진 고질병은 냉각계통이 이제 잘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베오뿐만 아니라 트렉스, 크루즈, 1.4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냉각계통의 압력을 높게 설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타다 보면 8에서 10만 킬로 정도 되면 냉각수 탱크가 터지거나 워터펌프가 터지거나 서머스테이 터지거나 냉각수 호스가 터지거나 아무튼 뭐가 하나씩 터집니다. 아니 냉각 개통과 관련된 부품들은 모조리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베오를 오래 타시는 분들은 그냥 8에서 10만 킬로 되면 그냥 그거를 전부 다 한 번에 교환하시더라고요. 예방정비로. 물론 제 차도 제가 떠올 때 다 교환했습니다. 이 차량이 냉각 계통이 특히 문제가 좀 있는 이유가 터보 엔진 특성상 높은 열과 압력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차 그리고 고질병이 터보차저가 이제 잘 깨진답니다. 요새 양산차들에서는 좀 보기 힘든 케이스인데 이 차는 마찬가지로 한 10만 킬로 전후로 해가지고 터보차저에 크랙이 가면서 부스트 압력이 떨어지고 출력 제한이 걸리는 그런 이제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수리해야 돼요? 그냥 통으로 갈아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식 센터 가면 얼마예요 그럼? 한 110, 12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질병 설마 또 있어요? 쉐보레 차들 공통점이 쇼바 마운트 내구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핸들 돌릴 때 후두덕 후두덕 뭐 오리 새끼가 후덕거리는 것 마냥 그런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탔던 스파크도 17만 킬로 타면서 3번 바꿨고 임팔라도 한 번 바꿨고 얘도 재작년에 한 번 바꿨는데 또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차주는 그리고 이 차량이 뭐 와이퍼 뭐 진동이나 뭐 잡음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와이퍼 각도 문제인지 설계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떠오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 암대를 기아의 K3 걸로 많이들 교환을 하십니다. 물론 제 차도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계시는 더뉴트렉스 차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와이퍼 이거 유래 잔상 남고 막 그래서 K3에 있는 와이퍼 암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친구도 동일한 거래요? 네, 동일하게 바꿨고 또 아베오나 트렉스 와이퍼함이 전용 와이퍼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트 같은 데 가면 와이퍼 팔잖아요.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K3 걸 끼면 마트나 이런 데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차주님 좀 재밌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차량을 아베오인지 모르고 경차인 스파크로 오인을 해서 그게 좀 서럽다라고 하시는 차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차주님들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이 차의 뒷면 후면부를 보면은 스파크와 거의 이제 차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를 샀을 때 주위 반응이 아니 스파크가 있는데 왜 이걸 또 사냐 이런 얘기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아쉬운 점이 뒤에 브레이크가 이제 드럼 타입입니다. 요새 이제 드럼 타입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거의 없어요. 물론 RS 트림에서는 이제 뒤에 디스크식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수동은 다 드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드럼 타입이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잔량이 보이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타다 보면 분진이 쌓여서 소음도 발생시키고 그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쉐보레 아베오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저는 이제 캐롯 보험을 쓰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별로 요금이 산정돼서 내는 건데 한 달에 한 4만 원 전후로 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이게 1400cc라서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연비는 고속도로 1, 시내 9 상황에서 이제 복합 연비가 한 10에서 11km 정도 나오고요. 저는 이제 이 차를 이제 세컨카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400~500km 정도 타는데 그 정도 탔을 때 이제 유류비가 한 6~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은 저는 이제 정비사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갈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저렴한 합성유를 사용하고 있고, 주기는 이제 저는 좀 빨리 3,000km마다 교환하는 편입니다. 3,000km요? 네, 3,000km마다. 고민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관리 좀 잘 해주자. 네네네. 네. 그리고 타이어는 이제 저는 이제 사올 때 브리지스톤의 이제 RE004라고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입문형 스포츠 타이어인데 그걸로 이제 4개 해서 짝당 12만 원, 한 50만 원 가까이 주고 이제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쉐보레 아베오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무난하고 유지비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차량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높은 점수는 못 줄 것 같아요. 한 7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부품값이 이제 아무래도 국산차 치고는 좀 금액대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차다 보니까 냉각계통이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마냥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차 바닥에 혹시 뭐가 흘린 게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일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베오를 이제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비 이력을 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차는 무조건 8에서 10만 킬로에는 냉각계통이 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100% 당첨. 100% 당첨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비가 된 차량을 사는 게 아무래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